제5장 충족되지 않는 욕구. 끝없이 더 많이 원하는 마음의 비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잠시 기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원한다. 이 순환은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간다. 왜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욕구는 채울수록 더 커지는가? 이 장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두 권의 베스트셀러 심리학 저서를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는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이동비, 손아림, 김서영의 4명이 완벽주의자이다. 조던 B. 피터슨은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다. 그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로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에 선 인간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라온 인생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쓰는 저자의 취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40개의 법칙에 대한 답을 올렸고, 이 목록은 12만 명이 읽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그는 그중 12개를 추려 3년 동안 집필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피터슨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 짧은 문장은 현대인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담고 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고 배려하고 너그럽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하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조차 미루거나 포기한다. 피터슨은 이 자기 방치가 만성적 결핍감의 근원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해주는 친절만큼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배고픈 친구에게 음식을 권하듯, 지친 동료에게 휴식을 권하듯,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책임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터슨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어제의 나와의 비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 통찰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핵심 메커니즘을 꿰뚫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한다. 친구의 연봉, 동료의 승진, 지인의 결혼, SNS에서 본 여행 사진. 이 비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이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척도이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실했는가?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타인에게 친절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끝없는 경쟁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길로 이끈다. 피터슨의 이론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단순히 억압하거나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그 욕구를 향하는 방식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더 많이를 갈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방식으로 욕구를 향할 때 우리는 만성적 결핍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동비 교수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여 년간 완벽주의를 연구해온 국내 최고 권위의 심리학자이다. 그가 이끄는 상담심리학교실 연구팀은 한국인 511명이 표본 조사를 통해 완벽주의의 한국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연구 결과를 4명이 완벽주의자에 담았다. 이 책은 단순한 심리학 개론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완벽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인 연구 결과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이동비 교수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완벽주의의 이중성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 선언은 완벽주의에 대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를 극복해야 할 병리적 증상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이동비 교수는 완벽주의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구,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은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동기이다. 문제는 그 완벽주의가 경직된 형태로 나타날 때 발생한다. 이동비 교수의 연구팀은 한국인 511명의 표본 조사를 통해 완벽주의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완벽함을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결과 완벽함을 달성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동비 교수의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완벽주의적 성향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한다. 그것은 우리 성격에 깊숙이 자리 잡은 특성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직된 형태에서 유연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직된 완벽주의자는 모든 일에서 100점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99점은 실패이다. 80점은 재앙이다. 이 사고방식은 끊임없는 자기 비난과 좌절감을 낳는다. 반면 유연한 완벽주의자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안다. 그는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 이동비 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완벽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함께 한국인에게 적합한 완벽주의 극복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전문 연구에 활용했던 완벽주의 진단검사 질문지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완벽주의 유형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터슨과 이동비 교수의 이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문제를 분석하지만 두 이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 전환이다. 피터슨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기 돌봄의 언어를 습득하는 훈련이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걸어라. 지친 친구에게 권하는 휴식을 당신 스스로에게도 허락하라. 실수한 동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도 건네라. 이 언어의 전환은 단순한 말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자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의식적으로 중단하는 훈련이다. SNS에서 누군가의 성취를 보며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그의 여정이고 나는 나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리고 즉시 시선을 어제의 나로 돌려라. 나는 어제보다 오늘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나아졌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경쟁의 장에서 성장의 길로 이끈다. 세 번째는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훈련이다. 경직된 완벽주의자는 오직 완벽한 성취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연한 완벽주의자는 작은 진전도 인정하는 법을 안다. 오늘 계획의 50%만 달성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라.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운동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라. 이 작은 인정들이 쌓여 당신의 자기 신뢰를 재건한다. 이동비 교수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 유형을 진단하는 훈련이다. 당신의 완벽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모든 일에서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아니면 남에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가? 당신의 완벽주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기준과 자아를 분리하는 훈련이다. 당신이 세운 높은 기준은 당신의 목표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리는 경직된 완벽주의자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인지적 전환이다. 세 번째는 실수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훈련이다. 경직된 완벽주의자에게 실수는 재앙이다.
그러나 유연한 완벽주의자에게 실수는 피드백이다. 오늘 당신이 한 실수를 떠올려라. 그것을 재앙으로 규정하지 말고 다음을 위한 정보로 재정의하라. 이 실수는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이 실수를 통해 당신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과정을 평가하는 훈련이다. 경직된 완벽주의자는 결과만을 평가한다. 그러나 유연한 완벽주의자는 과정도 함께 평가한다. 오늘 당신이 한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었는가? 오늘 당신이 기울인 시간과 에너지는 의미 있었는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노력 자체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조던 피터스는 말한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 단순한 원칙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인색하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노력을 폄하한다. 그 결과 우리는 외부의 대상과 타인의 인정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메우려 한다. 이동기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이다. 문제는 그 욕구가 경직된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욕구는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친절한가? 가혹한가?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가? 당신의 완벽주의는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동기인가?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수레바퀴에서 한 발짝 내려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발짝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